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카 모의고사 5회 해설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파의 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우면서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씩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음파의 강도는 인텐시티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보통 줄여서 I라고 표현하게 되겠고요. 인텐시티 같은 경우는 다른 인자와의 관계까지 우선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파워가 있고요. 파워는 줄여서 P로 표시하게 되고, 다음으로 앰플리튜드, 이 진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텐시티와 파워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고요. 앰플리튜드는 제곱으로 비례하는 관계예요. 다음으로 인텐시티는 단위가 중요한데 와트, 센티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위를 바꿔보게 되면 아래쪽은 면적이고요. 위에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값이 증가하게 되니까 인텐시티는 감소하게 되고요. 면적이 좁을수록 인텐시티는 증가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보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데시벨이 아니라 와트 퍼 센티미터 제곱,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4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2번 진폭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곱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3번 면적과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반비례 관계죠.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점 영역에서 강도가 강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초음파 빔은 이런 식으로 모였다가 퍼져나가는 형태를 갖게 되겠는데요. 이 퍼져 있는 구간보다는 음파가 모여드는 이 집속되는 구간에서 가장 높은 강도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체크해 보시고요. 나머지 항목들과 함께 이런 기본적인 개념까지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면 수정이나 로셀륨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데 뒤쪽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초음파가 발생되는 효과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초음파에 연관되는 효과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정답은 2번에 있는 앞전 효과를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스넬 효과 같은 경우는 이 굴절과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이전 강의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구분해서 각각 키워드들 짝지어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탐촉자의 구조에서 앞전 결정에서 발생한 음을 조직 내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조금 문장 자체가 어렵긴 한데요. 음파가 발생되는 이 탐촉자 위치에서부터 이 스킨 쪽으로, 이 피부 쪽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이 중간 다리 역할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결합층인데요. 그 이유는 음파에 발생할 때 저항값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피부 쪽의 저항값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100의 에너지가 10으로 바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결합층의 저항값이 약 50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겠죠. 이렇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결합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조직 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곳은 모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수신기의 수신 과정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드릴 것 없이 간단하게 암기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신기의 기능 총 5가지가 있고요. 증폭, 보상, 압축, 복조, 재파 순서로 진행이 돼요. 정답 2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면서도 또 암기를 했는지 나름 변별력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 수신기의 기능들 꼭 좀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파와 물질 간의 상호작용에서 생체 조직 간의 반사율이 가장 높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이 표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생체 조직 간의 반사율이 높다라는 뜻은 초음파 영상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초음파 영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음파를 먼저 보내야 되겠고요. 반사체를 만나서 이 되돌아온 신호를 영상으로 이 모니터에 재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체 조직 간의 반사율이 높다는 것은 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신호가 없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상으로 만들 신호가 없어서 초음파 영상으로 재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방과 간, 초음파 영상을 만들 수 있죠. 다음으로 연부 조직과 뼈, 이 뼈 구조물도 초음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지방도 가능한데 이 공기 조직은 초음파 영상으로 재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생체 조직 간의 반사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영상으로 만들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직 간의 반사율이 높다, 초음파 영상으로 재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기 나오게 되면 이 공기와 연관된 포인트를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엘리어싱을 개선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입사 주파수가 감소해야 되겠고요. 도플러 게인은 엘리어싱 조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연속파 도플러 사용, 정답 3번이네요. 4번 속도 스케일을 늘려줘야지만 엘리어싱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도플러 변이가 감소해야지만 엘리어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도플러 게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어싱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플러 변이 주파수가 너무 커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변이 주파수를 감소시켜주는 게 주 목적이 되는데, 이 도플러 게인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미 발생을 하고 되돌아온 신호를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어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음파를 보낼 때 이 부분을 조절해서 신호를 낮춰주는 방법이 엘리어싱을 개선하는 건데요. 게인 컨트롤은 반대로 이미 갔다가 초음파 장비에 수신된 신호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엘리어싱을 조절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풀이 진행하실 때 도플러 게인 이런 표현 나오면 엘리어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번 문제 또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정답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왼쪽 간엽의 내측 구역과 외측 구역을 나누는 고에코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 3번 리가멘텀 테레스 간원인데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또한 이전 모의고사 해설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내용이라서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방간의 초음파 소견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방간이 발생을 하면 간혈관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요. 이 전체적인 밝기가 증가하게 되면서 브라이트 리버로 관찰된다. 2번은 지방간과 연관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3번 쓸개벽이 두껍게 나타나는 것은 쓸개 자체에 염증이 생겼을 때, 급성 담낭 염증이 있을 때 발생되는 변화라서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가로막 또는 횡격막은 선명하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5번 이자와 비교 시 대조도가 증가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보통은 이자와 비교하지 않고요. 신장과 비교했을 때 대조도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또한 이전 모의고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자궁과 고창자 사이에서 액체가 고이는 공간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 3번이고요. 쿨더삭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인의 초음파 검사에서 7.5MHz 이상의 고주파수 탐촉자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부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죠. 정답 4번 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태령의 측정 검사 중에서 6주에서 12주 사이에서 주로 측정하는 것은 정답 4번 머리 엉덩이 길이 CR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모의고사 강의에서 모두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빠르게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실기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의 화살표 부위의 해부학적 명칭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 이런 문제는 거의 그냥 주는 문제라 볼 수 있겠죠. 고에코의 선상 구조물 메일로바 피셔 5번 정답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국가고시에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패턴의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셔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패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화살표한 부위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구조물 자체가 췌장 구조물이고 췌장 머리 쪽에 있는 구조물이에요. 이 췌장 머리에는 크게 두 가지의 동그란 구조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구조물은 가스트로 듀오데널 아테리라고 해서 위 12지장 동맥 GDA라고 합니다. 다음 밑에 있는 구조물은 커먼 바일 덕트 CBD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구조물을 화살표로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 3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된 영상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신 영상이 췌장 구조물 중에서도 췌장 머리에 해당되는 구조물입니다. 보시면 이 동그란 구조물 두 개가 있죠. 이 중에서도 위쪽에 있는 부분들, 이 탐쪽자의 화면에 가까운 곳에 있는 구조물이 가스트로 듀오데널 아테리고요. 조금 멀리 있는 게 커먼 바일 덕트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옆쪽 영상은 탐촉자를 이제 세로 스캔으로 바꿔서 평가하는 모습인데, 보시면은 탐촉자의 머리 쪽에서 GDA가 보여지고 있고 아래쪽에 커먼발 덕트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영상은 잘 안 나올 거고요. 이 트랜스버스 가로 스캔 영상이 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로 스캔 영상 중에서도 최장 머리가 있고 위쪽에 있는 구조물을 물어보면은 GDA, 깊은 곳에 있는 구조물은 커먼발 덕트,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갑상선 영상이 주어졌고요. 이 영상을 얻기 위해 사용된 탐촉자를 물어보고 있네요. 정답 2번 직선형 탐촉자 리니어 프로브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을 이용한 태령 측정의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측정한 태령 측정은 피머 랭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답은 4번 16주에서 38주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 대퇴골이 자라기 위해서는 태아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임신 초기보다는 일정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설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설명들인데, 대퇴골의 골단 부분의 길이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대퇴골을 측정을 할 때는 이 골단 부분, 뼈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측정에 포함하지 않고요. 대퇴골의 몸통 부분만 검사에 포함을 하게 돼요. 자, 이 부분은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의 심초음파 검사 방법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총 4개의 방 구조물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죠. 레프트 벤트리클, 레프트 아트리움, 라이트 벤트리클, 라이트 아트리움이 있고요. 4개의 방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어서 심첨사방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 A, B에서 A에서 B로 조절한 수신 기능을 물어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영상이 어두웠다가 조금 밝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전체적인 게인 컨트롤 조정된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